지난 영상에 이어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주택법 개정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그런 피해와 갈등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경기도 지역주택조합의 비대책위원회, 비대위라고 하죠. 비대위께서 이제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좀 제기해달라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또한 여러 개인 조합원분들의 탈퇴 소송도 문의도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개정이 되었음에도. 예. 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관련법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네, 주택법 개정이 됐죠. 예. 이 개정법에 따르면 2020년 12월 11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은 맞습니다. 주택법 이게 제11조의 6에 따라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면은 조합의 탈퇴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가입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법 개정이 현재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데서 이제 혼선을 좀 빚고 있는데요. 주택법 제11조의 6 그걸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는 2020년 12월 11일 이전에 가입한 분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2020년 12월 11일 이전에 한 것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신고일이 2020년 12월 11일 그 이후인지 그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제가 좀 나눠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2020년 12월 11일 이전에 가입을 하셨거나 또는 2020년 12월 11일 이전에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에 가입을 하셨다거나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가입을 했지만 30일이 지나버린 경우, 이 경우는 전혀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러면 이를테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2020년 12월 11일의 그 기한의 문제를 떠나서 만일 예를 들어 업무대행사나 조합이 토지 확보율을 지나치게 부풀렸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확정되지 않은 건설사 등을 마치 이제 확정된 사실인 양 광고를 한 광고라거나 홍보를 한 경우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가입자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내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마치 가입 자격이 되는 것처럼 이제 기망을 해서 가입시킨 경우에도 이제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고요.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버린 경우,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실상 이제 해당 구역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불가능한 곳이 있어요. 도시계획 그런 거 이제 살펴보면 그러한 사업이 불가능했음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기망을 해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시킨 이제 조합에 대해서는 민법상 이제 무효 취소 법리를 통해 계약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서 가입 계약을 체결하려는 그런 조합원분들 안심을 좀 해드리려고 그런 목적으로 안심보장증서 또는 안심보장증서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죠. 안심보장 확약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발행해 주는데요. 이게 되게 이제 안심보장증서, 안심보장 확약서 되게 이제 안심하게 해주는 문서인데 되게 상장처럼 좀 두툼한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월 며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으면 전액 환불해주겠다, 사업 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환불해주겠다, 몇 월 며칠까지 입주를 못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 이제 이런 류의 문구들이 써 있는데요. 또 거기다가 이제 조합 직인까지 찍혀 있고 금색으로 테두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금 말씀해주시는 이런 안심보장 확약서, 일반적으로 이게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을 좀 막아보고자 지연을 우려해가지고 망설이는 사람들한테 이제 딱 제시를 하죠.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딱 내밀면은 이렇게 조합원분들의 계약을 좀 많이 좀 체결하시게끔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법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비법인 사단이라는 것에 해당하는데요.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이게 조합 재산을 처분할 때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유효합니다. 즉 조합이 이제 안심보장 증서를 발행을 했어도 총회 의결이 없었다면은 법적으로 효력을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억울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해결 방법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심보장 증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셨다면은 그러한 착오를 만들어낸 거는 조합의 책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서 이제 전부 반환해줘야 된다라는 여러 이제 법리를 통해서 그런 판결을 통해서 구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피해자분들을 많이 구제를 해드리고 있죠, 저희도. 네. 아무튼 이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지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또 가입은 했는데 내가 이걸 계속 유지해도 괜찮을지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고민하는 분들, 저희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 건설 전문 변호사인 저희 차율에 맡겨주시면 저희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해야 될 점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한번 결론을 만들어 주시죠. 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이제 첫 번째, 내가 가입하려는 지역주택조합이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곳인지 구청이나 시청에 확인을 해보고 가입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안심보장 증서가 있다면, 그런 것을 제시한다면 조합 총회 의결을 받은 것인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많이 이제 터득한 그런 내용인데, 지역주택조합에는 필연적으로 업무대행사가 있습니다. 이 업무대행사를 이제 잘 한번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인지. 그래서 이제 업무대행사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업무대행사에 대해서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찾아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